실패.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는가? 나만의 길은 유일해서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다. 다만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에 스스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아침마다 행하는 나만의 의례가 있다. 반과자를 틀고 앉아 심호흡을 하며 그날의 임무를 대담하고 간결하며 거침없이 행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문제 하나가 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두운 숲속 건너편에 있다는 점이다. 중세 유럽의 어두운 숲에서 나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한 위대한 인물이 있다. 이탈리아 시인 단테다. 원래 피렌체의 정치가였던 그는 1302년 외교관으로 국외에 머무는 동안 정권이 바뀌어 추방을 당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신세가 된다. 그는 투스카니 지방을 돌아다니며 고향 피렌체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는 동료 추방자들과 혁명을 기획했고 심지어 적들과 반역을 꾀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추방의 시간은 단테에게 창조적인 수련 시간이 되어 주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새롭게 태어난다. 그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자신의 시면을 응시함으로 새롭고 위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1308년부터 그가 죽던 해인 1321년 사이 단테는 신곡을 저술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이탈리아 각 도시에서 사용하는 방언들을 통일했고 이로써 이탈리아 정치를 통일하는 문필가로 거듭난다. 신곡은 추방과 소외라는 혼돈이 낳은 밤하늘에 춤추는 별이다. 신곡의 첫 부분인 지옥편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 인생의 여정 한가운데에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반듯한 길이 숨겨져 있다. 이 글에서 단테는 대명사 우리와 나를 대비시킨다. 우리가 이 시를 읽는 독자라면 나는 단테 자신이다. 나 단테는 자신이 경험한 지옥을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이 지옥 여행은 우리 인생 여정을 운유한다. 자신을 위한 위대하고 유일한 삶은 알려지지 않은 그 길을 나서는 용기에서 시작한다. 단테는 신곡을 쓰기 전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자신의 길을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해 어두운 숲속의 미로를 헤매고 있었다. 어두운 숲속이란 표현은 단테 이전에도 등장한 바가 있다. 1세기 로마신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아스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 잡은 검은 숲을 언급하고 있다. 4세기 로마 신학자 아우구스투누스 역시 신의 도성에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묘사하면서 그 장소를 낯선 장소라고 명명한다. 이 어두운 숲속에는 반듯한 길이 숨겨져 있다. 단테는 숲속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자신을 제2의 자아라는 낯선 자의 눈으로 관조한다. 스스로 자신의 관찰자가 되어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마저 응시한다. 그러다 그림자처럼 자신을 인도하는 한 인물을 찾아낸다. 바로 1세기 로마의 작가 베르길리우스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를 통해
지옥에서 빠져나와 연욕과 천국으로 여행을 떠난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영국의 최고 갑부가 된 조안 롤링스는 26살 시절 자신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당시 그녀는 이혼녀였고 딸을 돌봐야 하는 엄마였다. 게다가 런던 거리의 홈리스였다. 한마디로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었다. 그 터널이 어찌나 긴지 그 끝에서 불빛이 있는 줄조차 알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다. 고통과 암흑의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척하기를 그만둔 것이다.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일을 헤아려 그것에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의존적이며 종속적인 인간의 길을 그치고 자신을 깊이 응시하여 새롭게도 놀라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섰다. 이 지옥 한가운데에서 조안 롤링스는 자신은 살아있고 사랑하는 딸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멋진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는 상상력과 오래된 타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또한 자신 속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으며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끈기 또한 있음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그녀의 어두운 터널은 인생을 통해 이루어야만 하는 자신만의 임무를 현시하는 에피파니의 순간이 됐다. 에피파니는 현현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신이 자신을 찾는 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피파니 순간에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찾아냈다. 바닥모를 시면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으나 그 시면은 오히려 단단한 바닥이 되어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어두운 터널은 조안 롤링스의 내면에 잠재되었던 위대한 DNA를 끄집어 혹독하고도 필연적인 과정이 됐다. 어두운 숲속에서는 누구나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실패가 두려워 아예 숲속으로 들어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인생의 더 큰 실패다. 훗날 숲속으로부터 여행을 감행하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게 될 뿐이다. 인간은 저마다 어두운 숲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을 발휘하게 하는 나만의 고유 임무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죽는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자신에게 진실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당신은 과연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당신만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가?